안녕하세요, 키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니티 교과서 제4장 UI와 감독 오브젝트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I와 감독 오브젝트. 이전 시간에는 룰렛 게임을 만들어서 휴대폰에 안녕하세요, 키닉입니다. 배포 가능한 APK를 만드는 것까지 이번 시간에는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에서는 설계의 제4단계 UI 갱신용 스크립트, 감독 스크립트, 제네레이터 스크립트와 감독 스크립트를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4장 UI와 감독 오브젝트, 게임의 진행이나 상태를 표시하고 메시지 등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4장에서는 자동차 멈추기 게임을 만듭니다. 득점을 표시하는 UI와 효과음 같은 게임다운 요소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UI 사용법, 효과음을 내는 방법, 컴포넌트의 역할, 스와이프를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게임 설계하기에 앞서서 3장은 게임이라기보다는 예제에 가까웠습니다. 4장부터는 조금 더 게임다워 보이도록 UI와 효과음 같은 다양한 요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번에 모든 것을 배우기는 힘들기 때문에 4장에서는 3장보다 약간 더 복잡한 예제를 만들고 UI 표시와 감독 오브젝트 작성 방법 등을 조금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기획을 먼저 하도록 합니다. 4장에서는 자동차를 깃발 근처까지 가서 멈추도록 하는 자동차 멈추기 게임을 만들겠습니다. 게임하면은 4장에 요런 리소스들을 활용을 해서 게임을 만들도록 합니다. 왼쪽 아래에 자동차가 있고요. 이렇게 길이 있고 깃발, 꼬린 지점에 가까이 가서 멈추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목표 지점 14.5m 남음 이렇게 네, 알아보긴 힘들지만 어쨌든 글씨로 표시가 된다 라는 내용인 거고요. 화면을 핸드폰 화면을 스와이프 하면은 스와이프는 이렇게 당기는 거죠. 드래그처럼 스와이프 하면은 자동차가 달리기 시작하고 점차 감속하다가 멈춥니다. 스와이프 길이를 바꿔서 자동차 주행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는 깃발이 표시되고 화면 가운데는 자동차와 깃발 사이의 거리를 가운데다가 표시를 해줍니다. 게임 리소스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게임 화면을 바탕으로 게임 설계를 진행을 합니다. 3장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1, 2, 3, 4, 5단계를 5단계에 맞춰서 설계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화면에 놓일 오브젝트를 전부 나열합니다. 일단은 자동차, 깃발, 그다음에 지면, UI, 거리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2단계로는 오브젝트를 움직일 수 있는 컨트롤러 스크립트. 1단계에서 나열한 오브젝트 가운데 움직이는 오브젝트,
자동차가 있겠고요. 깃발과 땅은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I는 내용은 바뀌지만 위치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는 오브젝트는 아니라고 하네요. 움직이는 오브젝트에는 오브젝트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대본, 그러니까 자동차의 움직임 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컨트롤러가 필요하고요. 3단계로는 오브젝트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제너레이터 스크립트를 정합니다. 여기서는 뭐 적군 같은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생성할 오브젝트가 여기도 없네요. 있고, UI를 갱신할 수 있도록 감독 스크립트를 준비합니다. 감독 스크립트는 게임 전체를 관장하며 UI를 다시 그리거나 게임 종료를 판정을 합니다. 이번 게임에서는 자동차와 깃발 사이에 거리를 UI로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독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감독 스크립트 거리 변경 거리 UI 이 정도로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스크립트를 만드는 흐름을 생각을 하면은 컨트롤러 스크립트에서는 스와이프 시 달리기 시작, 그리고 점차 감소, 그 다음에 제네레이터 스크립트는 없고, 감독 스크립트에는 표시가 좀 애매하네. 이게 컨트롤러, 그리고 감독, 자동차와 깃발 사이의 거리 표시, UI 갱신, 이렇게 스크립트를 순서대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4장에서 만들 스크립트는 자동차 컨트롤러, 그리고 감독 스크립트의 UI 갱신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게임 씬 감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동차 컨트롤러는 스와이프 하면은 달리다가 서서히 감속하여 이제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고요. 스와이프 길이에 따라서 달리는 거리가 변화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게임 씬에서는 자동차와 깃발의 좌표를 알아내고 둘 사이의 거리를 UI에 표시를 합니다. 3장에서 만든 룰렛과 자동차는 겉모습은 달라도 만드는 순서는 같습니다. 움직이는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은 항상 같기 때문에 반복 연습해가지고 흐름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이번 게임은 움직이는 오브젝트와 함께 UI도 사용을 합니다. UI 작성 순서도 움직이는 오브젝트와 마찬가지로 항상 같기 때문에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체 흐름은 먼저 유니티를 실행을 하고요. 유니티에서 이 다음 장에 나올 텐데 신규 프로젝트를 작성을 하고, 오브젝트, 여기는 리소스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프로젝트에다가 옮기고, 프로젝트에 옮긴 이 자동차랑 이런 리소스 에셋들을 저 하이어라키에 옮겨 놓은 다음에 하이어라키에 있는 내용과 씬에 있는 내용이 일치할 거기 때문에 씬에 있는 내용을 움직여서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규 프로젝트로 스와이프 카 템플릿은 역시 2D고요. 다른 설정은 할 게 없고 크리에이트 해줍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 걸상으로는 크게 어려운 게 없죠. 스크립트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리소스를 에셋에다가 옮기고요. 자동차, 깃발, 그다음에 땅 이렇게 하고 사운드도 있어요. 카 SE SE 카 SE 자동차 움직이는 소리.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리소스를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 할 거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로 플랫폼 스위칭을 해줍니다. 여기도 이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네요. 그러니까 뭐랄까 환경 설정 이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인데 이번에는 일찍 끝났네요. 화면 크기를 설정합니다. 화면 크기는 아까 진행했던 대로 게임 탭에 있는 게임에서 휴대폰 16대 좀 다른 거 할 게 없나 싶긴 한데 일단은 똑같은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실 핸드폰에서 봤을 때는 요 16대 10은 화면에 딱 맞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화면상으로 봤을 때 그 휴대폰에서 봤을 때는 약간 요 정도 요렇게 표시가 되는 것처럼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대 16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모드이기 때문에 16대 15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씬을 저장합니다. save scene as game scene. 여기서 그냥 저장하면은 아까 설명 나왔듯이 여기 씬스에 요 샘플 씬으로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별도로 저장하는 이유는 유니티 2017 버전과의 호환성을 위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씬까지 작성한 상태고요. 이제 여기 게임 씬으로 저장이 됐죠. 씬에 오브젝트를 배치합니다. 2D 게임에서 아까도 나온 설명인데요. 2D 게임에서는 씬 뷰에 배치된 이미지를 스프라이트라고 부릅니다. 먼저 씬에 지면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가 됐는데요. 이 그라운드 스프라이트를
크기를 조정을 합니다. 인스펙터에서 트랜스폼 항목에 포지션을 0, 0, -5로 하고요. 이 화면 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게 하나의 1 좌표값이네요. 요 사각형 하나 값이 1 좌표값이에요. 그리고 스케일을 14, 1, 1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땅에 표시가 되겠죠. 자동차도 배치를 해주고요. 자동차는 좌표를 -7, 약간 삐져나가네요. -6.8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3.7 이 정도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으로 깃발 스프라이트는 끝에 배치를 해주고요. 7.4 정도로 표시를 해주고 y 값은 -3.5. 그리고 배경색은 지금 배경이 기본적으로 파란색이기 때문에 좀 연한 색으로 변경을 하도록 합니다. 컬러는 나와 있는 대로 DE, DB, D 숫자 2 하면 하얀색이네요. 약간 하늘색으로 바꾸면 안 되나? 대충 이렇게 저는 할게요. 약간 하늘색처럼. 유니티 에디터의 실행 버튼을 클릭해서 게임을 실행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자동차 깃발 위치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왜냐면은 책에서는 아이폰으로 하는 비율대로 했고 저는 안드로이드 비율로 했기 때문에 크기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차를 움직여보는 스크립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서는 이제 자동차를 움직입니다.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자동차를 움직이는 방법을 쓸 대본, 컨트롤러 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움직이는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대로 자동차의 대본을 작성해서 자동차 오브젝트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씬뷰의 오브젝트는 배치를 했고요. 이거 좀만 더 당길게요.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움직일 그 스크립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작성된 스크립트를 오브젝트에 이렇게 자동차에다가 적용을 하면 되고요. 우선 UI는 감독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좀 현재로서는 난감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간단한 것부터, 그러니까 클릭하면은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 그런 내용을 먼저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샵의 명칭은 카 컨트롤러고요. 여기서도 변경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여기서는 변경을 할 수가 없네요.
벡터에서는 변경할 수가 없고요. 자, 아까 썼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게 작성을 합니다. 마우스 버튼 다운이 0. 왼쪽 클릭했을 때 처음에는 0.2의 스피드로 설정이 되고요. 트랜스폼의 트랜슬레이트로 조금씩 X축 기준으로 저 스피드만큼 이동을 시켜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스피드는 조금씩 0.98만큼 감속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아까 룰렛에서 만들어놨던 그 코드랑 거의 유사하네요.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고요. 시작할 때는 스피드가 0이지만 이제 업데이트해서 get 마우스 버튼 다운을 캐치를 하게 되면은 스피드를 0.2f로 대입을 해주게 되고요. 스피드만큼 처음엔 0이었다가 0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다가 X축으로 0.2만큼 이동하고 그 다음번 프레임에서는 곱하기 0.98 해가지고 0.1 몇 뭐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트랜스레이트가 이제 이 스크립트가 적용된 그 오브젝트를 움직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트랜스레이트에 들어가는 인수는 좌표를 직접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상대적인 이동값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현재 지점에서 030, 0.2f 00만큼 이동을 합니다. 자, 자동차 속도를 서서히 줄이려면은 감속 처리를 하는 거고요. 0.98만큼 감속하는 거고요. 앞에서 작성한 자동차 컨트롤러를 자동차의 스프라이트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는 거는 이거를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되겠죠. 이렇게 카에다가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여기에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네요. 자동차에도 직접 카 컨트롤러 스크립트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클릭하고 실행을 하면 줄어들죠. 네, 조금씩 가는데 이제 초기화는 안 되네요. 그거는 나중에 감독에서 아마 처리가 되겠죠. 자, 자동차가 움직이긴 하는데 이동거리가 매번 같기 때문에 별 재미가 없다. 그래서 스와이프 길이에 따라서 자동차 이동거리를 바뀌도록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마우스에
스와이프를 오랜만에 너무 많이 쓰고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스와이프에 따라 가지고 자동차 이동 거리를 변경하도록 이렇게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이프 길이에 따라서 이동 거리를 바꾸려면은 스와이프 길이를 자동차의 초기 속도로 설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요 0.2f의 값을 변경을 해서 그 스와이프 길이에 따라서 요 0.2 값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그러면 처음 시작되는 속도가 더 빨리 가기 때문에 더 많이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스와이프 길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클릭을 시작한 좌표와 클릭이 끝난 좌표를 알면은 그 차이를 스와이프 길이로 쓸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지금 요 버튼 다운이 이제 클릭 시작하는 시점에 한 번 실행되는 거고 지난번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get 마우스 버튼 업이라는 get 마우스 버튼 업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마우스가 딱 떨어지는 시점에 그 시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점에 실행하는 거를 여기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시점의 길이와 종료 시점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죠. 코드를 작성을 해보면은 벡터를 이용을 하네요. 벡터를 이용해서 마우스 클릭 시 시점 스타트 포스는 인풋 점 마우스 포지션 오타가 있었는데 잡아줬죠. 마우스 포지션이 있고 스프 get 마우스 업 일 경우에는 포지션 요게 마우스 뭐라 해야 될까? 놓을 그러면은 이제 스와이프 길이는 엔드 포지션 x 빼기 시점 스타트 포지션 점 x 해주면 이제 놓았을 때 x에서 시작 시 x를 빼주면 이제 길이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디스점 스피드는 스와이프 랭스 500.f 이렇게 하면
돌려보고 계속 돌려보면서 그 위치를 잡아주면 될 것 같네요. 책에는 뭐 이런 그 코딩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고요. 실행 버튼을 눌렀을 때 마우스를 놓았습니다. 빠르죠? 살짝만 해도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요. 자동차 주행거리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스크립트를 잘 만드는 요령이 나와 있는데요. 간단한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점차 기능을 추가하는 겁니다. 복잡한 처리가 필요한 스크립트도 처음에는 단순한 스크립트에서 시작하고 차근차근 기능을 추가하다 보면 복잡한 처리도 비교적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4.5절에서는 자동차가 깃발 앞에 정지했는지 지나쳤는지 알 수 있도록 깃발과 자동차 사이의 거리를 표시하는 UI를 작성을 합니다. 25번 줄에서는 스와이프 길이를 초기 속도로 설정하기 위해서 500F 500.0으로 나눴는데요. 이 값을 바꿔서 이제 속도나 이동 거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팁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월드 좌표계란 오브젝트가 게임판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좌표계고요. 지금까지 인스펙터 창에서 설정한 좌표는 월드 좌표계입니다. 그리고 로컬 좌표계라는 게 있는데 로컬 좌표계는 게임 오브젝트가 개별적으로 가는 좌표계입니다. 트랜스레이트 메서드를 사용을 하면은 이동 방향은 월드 좌표계가 아니라 로컬 좌표계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오브젝트가 회전하면 방향이 회전 좌표계로 계산됩니다. 오브젝트가 회전하면서 동시에 이동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트랜스레이트를 사용을 하면은 이동이 되는데 그러는 중간에 오브젝트를 회전시키면은 이상한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UI 표시하기입니다. UI는 게임의 상태나 진행 상황을 표시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게임을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유니티에서는 UI 부품 라이브러리가 제공되어 UI 설계를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에서는 UI 부품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자동차와 깃발 사이의 거리를 표시를 하고요. UI를 만드는 방법은 UI 부품을 씬 뷰에 배치를 하고요. UI를 갱신하는 감독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빈 오브젝트를 만들고 작성한 스크립트를 적용을 합니다. 우선은 사용할 UI 부품을 화면에 배치를 합니다. 이번 게임은 요 거리를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UI 오브젝트인 텍스트를 사용을 합니다. 텍스트를 배치하면 텍스트 표시를 갱신하는 감독 스크립트를 작성해 감독 오브젝트를 작성합니다. 자, 텍스트는 하이어라키 창에서 크리에이트의 UI에 텍스트를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 캔버스에 텍스트가 추가가 됐고요. UI 설계 화면은 일반적인 게임 설계 화면보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추가한 글자가 씬 뷰에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네모가 요만큼 이렇게 넘어갔죠.
글자의 좌표 부분까지 시점 이동해서 한번 움직여 볼까요? 지금 캔버스가 화면을 넘어갔는데요. UI 설계하면은 씬 뷰에서는 매우 크게 표시가 되지만 실제 크기는 게임 화면에 맞춰진다고 하네요. 캔버스 하이어라키 창에서 텍스트 이름을 디스턴스로 바꿨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하이어라키 창에서 텍스트를 클릭해 선택하고 다시 클릭하면 네, 이렇게 이름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요. UI 텍스트를 추가를 하면은 하이어라키 창의 캔버스와 이벤트 시스템이 추가가 됩니다. 이벤트 시스템은 사용자 입력과 UI 부품을 중간에서 이어주는 오브젝트로 UI를 사용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벤트 시스템을 사용하면 입력 할당이나 무효화 등의 키와 마우스 설정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벤트 시스템을 사용하면 입력 할당이나 무효화 등의 키와 마우스 설정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디스턴스의 위치와 크기를 조정을 합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디스턴스를 선택하고 인스펙터 창에서 렉트 트랜스폼 항목에 포지션 X, Y, Z를 000으로 해주고 위드스랑 하이트를 360, 40 캐릭터 항목에 폰트 사이즈 여기를 32 패러그래프에 어라인 센터로 해주고요. UI에서는 부품의 좌표를 표기하기 위해서 트랜스폼이 아닌 렉트 트랜스폼을 사용을 합니다. 트랜스폼에서는 위치, 회전,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고 렉트 트랜스폼에서는 위치, 회전, 크기는 물론 피벗과 앵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벗은 회전 또는 확대나 축소를 할 때 쓰는 중심 좌표고요. 앵커는 UI 리소스를 배치할 때 기준이 되는 위치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5장에서 설명됩니다. 글자를 배치할 때 UI 트랜스폼 항목에 위드스와 하이트 값이 표시할 문장 크기보다 작으면 글자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으므로 주의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화면은 표시가 안 되고 있죠. 실행을 해보면 뉴 텍스트 여기 중간에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UI 부품을 씬에 배치하고 게임을 실행해서 화면 중앙에 뉴 텍스트가 호시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했고요. UI를 갱신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뉴 텍스트 대신에 스크립트 씬 뷰 위에 보이는 설명이네요. 감독 스크립트는 씬 뷰 위에 보이는 자동차 깃발의 좌표를 조사해서 두 좌표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고 계산한 거리를 방금 작성한 UI 스크립트에 표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은 감독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 스크립트를 만들고요. 게임 디렉터로 만들어주고요. 게임 디렉터는 게임 디렉터 실행을 하면은 요건 아까 만들어 놓은 카 컨트롤러고 게임 디렉터는 이제 지금 코드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게임 오브젝트 카, 게임 오브젝트 플래그, 게임 오브젝트 디스턴스 있고요. 게임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카는 게임 오브젝트 점 파인드 카, 저게 이름이 요게 이름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름이 있네요. 카, 플래그, 그라운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름을 직접 바로 찾아가는 내용인 것 같고요. 자, 플래그는 게임 오브젝트의 파인드 플래그, 디스턴스는 게임 오브젝트의 디스턴스 이름이고요. 업데이트 하게 되면은 이제 화면에다가 플래그 점 트랜스폼 점 포지션 점 x 빼기 디스 점 카 점 트랜스폼 점 포지션 점 x 플래그에서 자동차 포지션을 뺀 거를 이제 길이로 해주는 거고요. 디스턴스에 get 컴포넌트의 어떤 속성인 것 같은데요. get 컴포넌트의 텍스트 속성을 텍스트 여기 텍스트가 지금 오류가 나고 있는데요. 텍스트 형식 또는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일단 나중에 나올지 아닐지 모르겠는데요. 게임 컴포넌트의 디스턴스의 get 컴포넌트의 t 텍스트
텍스트라는 건 없는데요. 텍스트 에디터로 해볼까요? 텍스트, 아마 요 텍스트를 변경을 하는 것 같은데요. 디스턴스에 또 다른 게 있는지. get 컴포넌트 맞는데 GUI 텍스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텍스트 에디터로 해볼게요. 목표 지점까지 위에서 선언해준 랭스의 랭스를 F2 포맷으로 지금 구해진 랭스를 F2라는 포맷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자, 설명을 보면요. UI 오브젝트를 스크립트에서 하려면 네 번째 줄에 임포트하는 게 또 있네요. using unity engine.ui 그러면 아마도 여기 텍스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코드를 자세히 안 봤네요. 감독 스크립트는 자동차 깃발의 위치를 조사하고 둘 사이 거리를 계산한 다음 계산한 거리를 UI에 표시를 합니다. 네. 그러려면은 스크립트에서 자동차 깃발 UI 오브젝트를 다뤄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이제 게임 오브젝트형 변수를 준비를 합니다. 각 상자에 대응하는 거를 찾아서 넣는 거는 이제 시작 시점에 처음 한번 진행을 해주는 거고요. 유니티에서는 씬 안에서 오브젝트를 찾을 수 있도록 find 메서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find 메서드는 오브젝트 명을 인수로 전달하고 인수명이 게임 씬 안에 있으면 오브젝트를 반환을 합니다. 씬에서 찾아낸 자동차와 깃발 오브젝트의 각각 x 좌표를 구하고요. 이 형식의 의미는 팁에서 소개하기 때문에 일단은 오브젝트의 좌표는 뭐뭐뭐 트랜스폼 포지션 이렇게 구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정도로만 기억해 달라고 하네요. 디스턴스 오브젝트의 텍스트 컴포넌트의 19번째 줄 디스턴스 오브젝트의 텍스트 컴포넌트에다가 구한 거리를 대입을 합니다. 이 두 줄의 의미를 이해를 하려면은 유니티의 컴포넌트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컴포넌트에 관해서는 팁에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자동차와 깃발 사이의 거리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기 위해서 toString toString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f2 플롯 소수점 두 번째 자리 이렇게 간단하게 간소화 표시된 것 같아요. 이렇게 쓴다라는 거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toString은 수치를 문자열로 표시하는 변환하는 메서드입니다. 인수에는 수치를 표시할 형식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형식으로는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뭐 do d는 정수형이고요.
결과값은 00456 이렇게 채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F3 그러면 12.3456에서 F3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12.345 소수점 세 자리까지 잘라지는 그런, 자르고 나머지는 버리는 그런 식의 형태입니다. 스크립트를 감독 오브젝트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감독 스크립트를 전달하는 오브젝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빈 오브젝트를 만들고요. 거기다가 전달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create에서 create empty 게임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면은 이름을 게임 디렉터, 이름 같은 경우에는 쓰는 사람이 뭐 마음대로 쓰면 되긴 하겠지만 요 책에서는 이제 저자가 사용하는 그 이름대로 평소에 쓰던 방식이 있을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방식을 따라서 진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프로젝트 창에 게임 디렉터 스크립트를 게임 디렉터로 이동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스크립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게임 디렉터 오브젝트에 게임 디렉터 스크립트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게임을 실행을 해보면요. 지금 14.10m 이고요. 살짝 클릭하면 이렇게 목표 지점까지 9점 몇 이렇게 표시가 되죠. 또 살짝 가면 또 가면은 지나쳤다. 감독을 만드는 순서를 정리하면은 감독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고요. 빈 오브젝트를 만들고 빈 오브젝트에 감독 스크립트를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게임을 만들 때 UI는 되게 감독이 제어하게 된다고 하고요. 감독을 만드는 방법도 움직이는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해해서 제대로 다룰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게임에서 도전을 성공하거나 실패했는지 제대로 아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지나쳐 버리면은 게임 오버를 표시하도록 이렇게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시에 랭스 값이 만약에 랭스가 0보다 크면은 목표 지점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고요. else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텍스트는 게임 오버 여기서는 자동차 깃발 사이의 거리가 0 이상이면 해당 지점과 목표 사이의 거리를 표시하고 0 미만이면 게임 오버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UI를 갱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 상황 파악이나 게임 종료를 판정하기도 합니다. 감독 스크립트가 하는 역할입니다. 컴포넌트에 대해서 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 오브젝트의 좌표로 접근할 때 cat.transform.position.x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동차 좌표이기 때문에 cat.position으로 써도 될 것 같은데 중간에 트랜스폼이 들어가는데요. 트랜스폼은 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유니티 오브젝트는 게임 오브젝트라는 빈 상자에 설정 자료를 추가해서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를 물리적으로 움직이게 하려면은 리짓 바디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소리를 내게 하려면은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를 추가를 합니다. 자체의 기능을 늘리고 싶다면은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추가를 합니다. 컨트롤러 스크립트나 감독 스크립트도 컴포넌트의 일종이다. 오브젝트의 좌표와 회전을 관리하는 트랜스폼 컴포넌트가 있고, 오브젝트 소스 컴포넌트가 CD 플레이어 같은 것이라면 트랜스폼 컴포넌트는 핸들처럼 좌표 회전, 이동 같은 오브젝트의 움직임과 관련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정확하게는 이해가 안 되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니티 오브젝트는 게임 오브젝트라는 빈 상자의 설정 자료, 컴포넌트를 추가해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브젝트를 물리적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리짓 바디 컴포넌트를 추가를 하고, 리짓 바디 리짓 바디 리지드 리짓 바디는 게임 오브젝트가 물리 제어로 동작을 하게 하고, 힘과 토크를 받아서 오브젝트가 사실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줍니다. 리지드 바디가 포함된 모든 게임 오브젝트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야 하며 스크립트를 통해 가해진 힘으로 움직이거나 엔비디아 PGX 물리 엔진을 통해서 다른 오브젝트와 상호작용해야 합니다. 소리를 내게 하려면 4.7절에 나오는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근데 게임 오브젝트가 여기 지금 MT 이거를 하나 빈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add 컴포넌트를 할 수가 있고요. add 컴포넌트에는 이제 리짓 바디, 아마 피직스나 뭐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리짓 바디 이런 거를 추가를 하면은 이제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은 차가 높은 데 있으면은 물리적으로 뭐 바닥에 떨어진다, 이런 식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컴포넌트를 추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 소리를 내게 하려면은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 오디오 소스,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면은 소리를 낼 수 있고요. 자체 기능을 늘리고 싶다면은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추가를 합니다. 스크립트 컴포넌트, 뉴 스크립트는 뉴 스크립트밖에 없네요. 스크립트를 추가를 하고 컨트롤러 스크립트나 감독 스크립트도 컴포넌트의 일종이다 라는 거고요. 오브젝트의 좌표와 회전을 관리하는 트랜스폼 컴포넌트가 있다. 트랜스폼 컴포넌트, 여기 트랜스폼 컴포넌트는 다른 거에서도 애드 컴포넌트 같은 걸 통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가지고 카에 요거 추가한 거는 지우고요. 딜리트하면 지워지겠죠. 카의 트랜스폼 포지션 X를 보면은, 카의 트랜스폼의 포지션 X를 살펴보면 요거는 자동차 오브젝트 카에 적용한 트랜스폼 컴포넌트에 있는 좌표, 트랜스폼 컴포넌트에 있는 좌표 정보로 접근을 합니다. 잠깐만요. 디스의 카의 포지션은 애초에 없는데, 이런 좀 다양한 기능들을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트랜스폼이라는 별도의 그 컴포넌트를 통해서 포지션을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어쨌든 포지션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트랜스폼 컴포넌트에 밖에 없고 다른 데서는 포지션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스크립트에서는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트랜스폼으로 썼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카의 오디오 소스 쓸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트랜스폼을 제외한 나머지 컴포넌트는 이렇게 그 축약된 형태로 쓰지는 않는다고 하고요. 지금 요 아래와 마찬가지로 get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이제 컴포넌트를 받아다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get 컴포넌트, 왜 안 나오죠? get 컴포넌트인데, 예를 들면 오디오 소스, 소스 여기에 뭐가 있겠죠? 오디오 컴포넌트를 추가를 하면은 자동차에 예를 들면 사운드를 넣는다 그러면 오디오 소스 추가를 하면은 여기에 오디오 클립이라든지 아웃풋이라든지 이런 값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프리오리티 프리오리티 이렇게 밑에 텍스트 쓴 것처럼 이렇게 0점 몇,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트랜스폼도 요것과 마찬가지로 트랜스폼, 요게 아마 정석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트랜스폼 점 포지션 점 x, 이렇게 요게 동일한 방법이지만 이제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축약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든 스크립트도 컴포넌트 일종이기 때문에 get 컴포넌트 메서드를 써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카 컨트롤러 스크립트, 카 컨트롤러 스크립트에 run 메서드를 구현을 했다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에 public int run 메서드를 구현을 했다고 하면은 게임 디렉터에서는 이제 this.car.get 컴포넌트의 car 컨트롤러를 사용을 하면 여기서 이제 run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라는 거고요. get 컴포넌트는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소스는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자신 이외의 오브젝트를 가진 컴포넌트로 접근하는 방법. find 메서드로 오브젝트를 찾고 car 컴포넌트 메서드로 오브젝트의 컴포넌트를 구합니다. get 컴포넌트 메서드로 오브젝트의 컴포넌트를 구합니다. 컴포넌트가 가진 데이터로 접근합니다. 이거는 오디오 소스는 다시 빼야겠죠. 이거 안 썼으니까 빼고요. 자동차가 움직일 때 효과음을 내는 방법입니다. 효과음은 게임을 재미나게 하는 중요한 요소고요. 게임을 만들 때 나는 소리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대충 만들어 넣기도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네요. 효과음을 넣으면 게임의 재미를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사운드 잘 안 듣고 게임합니다. 어쨌든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유니티에서는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로 효과음을 냅니다.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를 써서 스와이프 할 때 퓨 하는 효과음을 넣도록 합니다. 효과음은 다음 3단계를 거쳐서 냅니다. 효과음을 낼 오브젝트에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를 적용을 합니다.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에 효과음을 설정합니다. 효과음을 올리고 싶은 시간에 스와이프하면 플레이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효과음을 낼 오브젝트에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를 적용을 하고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에 효과음 설정을 하고 효과음을 울리고 싶은 시간에 스와이프 하면은 플레이 메서드를 호출한다? 이거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어쨌든 스와이프를 하면은 효과음을 낸다 라는 거죠.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를 적용을 합니다.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는 CD 플레이어 같아가지고 CD 플레이어처럼 음원이 되는 디스크, 여기 사운드 이거를 설정해두면 좋아하는 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효과음을 낼 수 있도록 자동차 오브젝트에 오디오 소스를 설정합니다.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이어라키에서 자동차를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애드 컴포넌트하고 오디오에 오디오 소스를 클릭을 하면 아까 같이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가 추가가 됐고요. 효과음을 설정을 합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프로젝트 창에 있는 카 SE를 인스펙터 창에 있는 오디오 소스 항목에 뭐가 없는데요? 카 오브젝트 다시 볼게요. 프로젝트 창에 있는 카 SE를 인스펙터 창에 있는 오디오 소스 항목에 있는 오디오 클립으로 드래그 앤 드롭. 오디오 클립이 어딨죠? 오디오 클립. 안 보이네요. 카에 좀 수정된 게 있는데 그거는 취소했고요. 카에 오디오 클립 이런 식으로 오디오 클립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카 SE 그리고 플레이 온 어웨이크를 체크 해제하고요. 체크하면은 시작되자마자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이 된다고 하네요. 효과음을 재생을 하려면은 스크립트에서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의 플레이 메서드를 호출해야 합니다.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를 카 오브젝트에 적용했기 때문에 카 오브젝트에 적용된 스크립트 카 컨트롤러에서 플레이 메소드를 호출을 해보도록 합니다. 카 컴포넌트죠. 프로젝트 창에 있는 카 컨트롤러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 네, 뭐 스크립트를 여는 내용이고요. 다른 소스들은 아까와 동일한데 이제 마우스를 놓았을 때 이제 자동차가 이동을 하는 시점에 get 컴포넌트에서 오디오 소스를 플레이 해주면은 됩니다. 자동차를 스와이프하고 마우스 버튼에서 손가락이 떨어지는 순간 재생하는 스크립트를 추가를 하고요. 게임을 실행해서 자동차를 스와이프 해봅니다. 네,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게임 오버.
네, 좀 더 재밌는 것 같긴 하네요. 네. 대중적인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어디에 어떤 효과음을 넣었는지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유니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음원은 엠팩 레이어 3, MP3 그리고 OGG OGG 파일, 그 다음에 웨이브 파일, WAV 파일, 그 다음에 AIFF 파일, AIF 파일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움직여 보도록 합니다. 4장에서 만든 게임은 손가락 움직임을 마우스 클릭으로 시뮬레이션 했는데요. 스마트폰에서 탭은 get 마우스 버튼 다운 및 get 마우스 버튼 업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빌드해도 폰에서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에서 빌드를 하도록 할게요. 아까 마찬가지로 요거는 중지하고 근데 이게 재시작하는 거를 넣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되어 있는 대로 빌드 세팅에서 안드로이드로 빌드를 하면 되고요. 플레이어 세팅은 뭐 별로 딱히 할 거 없고 패키지 네임을 변경을 했었죠. 패키지 네임은 킨YG 그 다음에 스와이프 카 패키지 네임을 변경을 했고요. 여기 샘플 씬을 해제를 하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게임 씬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빌드 앤 런 해서 스와이프 카 안드로이드 APK로 저장을 하면은 빌드 앤 런이 진행이 되고요. 런 했기 때문에 휴대폰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아까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했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될 것 같고요. 4장에서는 UI 배치 방법과 UI를 조작하기 위한 감독 작성 순서를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텍스트만 사용했지만 유니티에는 이미지나 버튼 같은 다양한 UI 부품이 있고 게임을 만들 때는 이러한 부품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5장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합니다. 4장이 끝났네요. 벌써 지금 벌써 절반 정도 책의 절반 정도 진행을 했고요. 지금 게임이 다시 한번 실행을 잠깐 아이고 뒤로 스와이프 하면은 뒤로 되겠죠? 그래서 사운드를 좀 켜고 살짝 스와이프 했는데 게임 오버. 네. 게임이 정상적으로 안드로이드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끄고요. 끄고
5장을 진행을 하거나 5장이 5.10.6까지 있는데요. 5장 이후로는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점점 게임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5장은 10.6까지 있고 6장은 11.3, 7장은 좀 간단하게 7.2, 8장이 완료입니다. 8장까지가 완료가 되도록 됩니다. 사실 한 장에 2시간 정도 하면은 너무 좀 여유롭게 끝나는 것 같고요. 뭔가 좀 변경을 해볼까 싶긴 한데 딱히 뭐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진 않네요. 게임을 여기 초기화하는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해보고 싶긴 한데 여기다가 우측 상단에 UI로 게임을 초기화하는 버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I 버튼은 크기는 위드스 버튼은 동그란 버튼이 없나? 동그란 동그라미 버튼 여기에는 다시 사실 그림으로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다시 리 리플레이 그리고 잠깐 이게 아닌데 버튼에서 버튼 일단 위치는 일단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기 때문에 00으로 하고요. 위드스는 15 이렇게 일단 아무렇게나 한번 해볼게요. 일단 실행해볼까요? 여기 버튼이 버튼을 클릭했는데 사운드가 나오네요. 스와이프로 인식해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버튼에서는 인식되지 않는다. 어렵네요. 이 다음 장을 안 보고서는 그냥 막
해보기가 좀 그렇긴 한데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막 할게요. 어, 텍스트 버튼 캔버스 버튼 언태그드. 레이어랑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게 카가 0번, Z가 0 위치인데 버튼은 포지션 Z를 마이너스 한 5 정도로 배치를 해서 좀 더 상위에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위드스는 300, 하이트는 30 이렇게 진행하면 이거는 요거랑 뎁스랑은 연관이 없는 것 같고요. 이게 바로 표시가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버튼을 옮겨 버튼을 어디로 버튼을 옮길 수가 없어요. X는 지금 한 요정도 X는 1, 2, 3, 4, 5, 6, 7 Y는 1, 2, 3, 4, 5 4.5 마이너스 5 4.5 하고 플레이 하면 위치가 굉장히 이상한 지점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거가 버튼이 캔버스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를 밖으로 못 빼나? 뺐네요. 빠지는구나. 버튼을 버튼이 없어졌고요. 버튼을 아까처럼 6, 5에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어디 갔죠? 요게 버튼인 것 같아요. 이 버튼을 이 정도 위치로 지정을 해주고 다시 플레이 또 아니고 다시 0, 0 하면은 센터 100 그러면은 요 정도가 100이다.
해상도 따라가나? 300에 표준 y는 100. 300, 300. 300에 180. 320에 240. 320에 260. 그리고 위드스는 100. 그러면 280. 270. 어렵네요. 250. 240 하고 300 한 40 정도 하면 되겠네요. 340, 240. 좀 더 내려서 230 정도. 근데 이게 버튼이 안에 있는 거랑 밖에 있는 거랑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네요. 340, 340, 24. 버튼이 캔버스 안에 없으면은 표시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컨트롤 Z로 340, 230. 이거 눌렀을 때 리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약간 아까 UI에서 UI 갱신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리플레이 클릭 시 초기화. 최초의 위치를 받으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자동차의 움직임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카에다가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니에요. 디렉터에다가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디렉터에다가 이제 초기 값 이닛 카 포지션 X, 자동차의 포지션 X, 이거는 this.car.transform.x 초기 위치 포지션.x 초기 위치를 받아 놓고요. void replay.
UI에 대한 UI에 대한 내용인데, 리플레이 값을 처음에 받아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get init car position x 이렇게 해서 이걸 퍼블릭으로 그냥 써도 될 것 같긴 한데요. 플러스로 리턴 값으로 init car nit car position x 요 값을 회신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 새로 생성을 해서 UI 오브젝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리플레이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사실 UI이기 때문에 여기 클릭 옵션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온 클릭 시 뭐가 있긴 한데 온 클릭 시 어떤 스크립트를 동작시키는 역할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온클릭 시 여기다가 여기 뭐 어떻게 딱히 하는 게 없네요. 딱히 넣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그냥 스크립트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그래서 카 컨트롤에서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떼었을 때 자동차 컴포넌트 자동차 컴포넌트를 이제 초기화 하는 거죠. 자동차 컴포넌트를 디스카의 포지션 X는 수정할 수가 없다는데요.
포지션,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포지션, 트랜스폼 점 x 점 포지션 x. 이거 될 것 같은데. 포지션 점 x. 트랜스폼 점 포지션은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다. x는 초기 값을 미리 설정을 해 놓고요. 스타트 했을 때 this.transform 포지션 x 설정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nit카 이런 내용은 필요가 없죠. 자동차 포지션 x 값으로 대입을 한다. 이거 수정 못하나? 트랜스레이트. 그러면은 카.트랜스, 아까 트랜스레이트가 홈.트랜스레이트. 포지션 x 다시 원복해서요. 자동차에 굳이 여기서 다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에 최초의 값을 받아놓고요. x 이거보다는 벡터2로 하는 게 벡터2 포지션. 가의 포지션은 가의 트랜스폼 점 포지션,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그리고 이닛 포지션을 마우스를 놓았을 때 지정을 해주는 걸로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이니카를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버튼 쪽에서 먼저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리플레이에서 마우스를 놓았을 때 이렇게 원래대로 복구를 한다 라는 거고요. 리플레이 컨트롤러는 지금 이미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시작을 하면은 아이고, 살짝 이상해졌어요. 이상해졌네요. 이 버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리플레이 컨트롤러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하면 됐는데 이제 리플레이. 저 컴포넌트를 리플레이 컨트롤러를 어디서 놓았느냐라는 건데요. 이거는 아마 다른 온클릭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요 코드상으로 봤을 때는 마우스를 놓았을 때 무조건 요런 이닛카 포지션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자동차가 없어지는 것처럼 표시가 됐을 거고요. 여기 온클릭에다가 이거를 넣고 싶은데 온클릭은 get 마우스 버튼 인풋이 아니라 this.get 마우스는 없고요. this.input 없고요. 책에서 안 배운 걸로 하려고 하니까 어렵네요. this. get 컴포넌트 여기서 마우스 없고요. 온클릭 없고요. 컴포넌트 중에서 지금 아까 클릭을 추가한 컴포넌트가 버튼 버튼도 없고요. 여기서 해야 될까요? 디스턴스는 아닌데 게임 오브젝트 점 오브젝트 버튼 그러면 점 버튼은 게임 오브젝트 점 파인드 버튼 되겠죠? 버튼 그러면 this의 버튼은 this 버튼 점 get 컴포넌트의 버튼에서 온 클릭 눌렀을 때 이거 좀 이상해졌는데 온클릭은 이건 좀 어렵네요. 네. 버튼을 클릭했을 때 리플레이를 구현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마우스 클릭 이벤트 자체가 이 특정 버튼에서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전체 그 씬 안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마우스를
지금 저 버튼에서 잡았을 경우, 클릭했을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거는 더 찾아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책에 나온 대로까지만 진행을 해보고요. 이거는 아쉽지만 리플레이 컨트롤러는 일단은 빼겠습니다. 이거는 다음번에 설명에 나와 있겠죠. 아무래도 요 컴포넌트라든지 아니면은 요 UI 같은 게 있으니까 다음에 설명이 나올 것 같고요. 요거는 좀 책 외에 책 설명을 다 끝난 다음에 뭐 프로젝트 진행을 해본다던가 그럴 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레이 컨트롤러는 빼고요. 아까 처음대로 어, 4장으로 이제 UI가 포함되어 있는 게임을 만들어 봤고요. 사운드도 같이 간단하게 넣어보는 식으로 개발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책 따라하는 내용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고요. 그냥 쭉쭉 따라 하니까 뭐 어느 정도는 표현이 되고, 이제 제가 구현하고 싶은 내용을 더 구현하려면은 좀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다시 한번 10시쯤에 업무 시간에 맞춰가지고 10시에 스터디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